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골절사고 당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혹시나 주변에 골절사고 당하신 분들이 계시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께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골절사고에 대해 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숨어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골절상을 입을 수 있죠. 혼자 넘어져서 골절되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골절상을 입든지, 아니면 뭐 일하다가 다쳐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절돼서 입원하시게 되면은 보통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증권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보험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골절 진단비,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이나 나오네? 좋은데? 그리고 뭐 입원 일당 하루에 3만 원. 그래서 30일 입원했으면 30일치 90만 원. 그리고 골절됐으니까 골절 진단비 30만 원. 해서 총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골절 사고에 있어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으로 후유장애가 남기 쉬운 이 척추 골절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척추는 우리가 이제 목뼈, 경추, 등뼈, 흉추, 그리고 요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추 1번이 압박골절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뚜렷한 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3억 원을 들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3억 원의 30%인 9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 숨어있는 보험금인데요. 왜 못 받고 계실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몰라서 청구를 못한다입니다. 보험증권을 보시면은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암 진단비 이런 담보들이 있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을 받았으니까 골절 진단비를 받고, 화상 입었으니까 화상 진단비를 받고, 또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겠다.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후유장애라는 담보는요, 생각보다 많은 보험에 특약이나 주계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주계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재장애 급여금 이런 식으로 특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유장애라는 것이 뜻이 생소하죠. 말도 어렵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르시기 때문에 아예 청구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골절돼서 다쳐서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신 다음에 그러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겠다 해서 보통 의뢰하시는 게 보통 주치의죠. 나를 치료한 의사, 주치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골절을 입었는데 이게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나요? 후유장애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대부분의 주치의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그거 장애 안 남습니다. 주치의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한 환자가 장애가 남았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올바르게 치료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가 치료한 환자는 장애평가를 잘 안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후유장애 평가는 해당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골절 같으면 정형외과에서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치의가 아니고 다른 병원의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평가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의분은 장애가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전문의는 장애가 뭐 요만큼 남았다고 평가해 주시는 분도 계실 테죠. 어차피 같은 상태라면 이왕이면은 내 후유장애에 대해서 많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의사한테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유.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구나.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9천만 원 청구하셨군요, 고객님. 내일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험금을 바로 입금해 줄까요? 아니죠. 이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손해사정회사에 위임을 해서 사건 조사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조사를 하면서 뭐 기존 병력이 있으니까 보험금을 삭감하겠다, 혹은 안 주겠다, 혹은 보험회사에 또 의료자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자문을 보냈더니 결과가 이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험회사 얼마나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 없는 개인이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회사랑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누구예요? 바로 저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영상 끝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백 수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 보험사한테 일방적으로 일을 맡겨가지고 못 받거나 대폭 삭감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이런 거를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받아야죠. 골절 사고 입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라도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절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